자, 2016 K리그1 개막전, 이제 공식 개막전 첫 경기, 경인 더비 오늘 인천과 서울과 인천과의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. 최종 스코어는 2대1, 서울이 이번 시즌 첫 승리로 이어지면서 오늘 김기동 감독의 2월 마지막 날에 첫 승리를 신고하면서 송민규 선수의 득점과 또 안데르손의 1어시 그리고 조용 선수의 후반 12분 만에 득점 이어지면서 또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긴 했습니다. 일단 바베츠가 지금 이제 경고 누적 퇴장받고 나서 결국은 10명 싸움으로 이어졌다가 좀 약간 불리한 싸움이 이어졌긴 했고요. 그리고 서울은 일단은 조용계 득점으로 이어지면서 일단은 조용 선수가 일단 2시즌 만에 연속 득점으로 이어지면서 일단 그래서 뭐 2대0을 앞서갔던 찰나에 또 인천에 또 만회골이 이어졌었죠. 일단은 무고사 선수가 무고사 선수가 추가시간 만에 1분 만에 PK로 득점을 찍으면서 이렇게 경기가 2대1로 서울의 첫 승리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일단 경기 수를 놓고 봤을 때 뭐 서울이 오늘 경기에서 질 거란 예상을 했었지만 오늘 원정 팬분들의 또 기대감을 또 이어가면서 뭐 그래도 경기 도중에는 좀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일단 뭐 보면은 아시겠지만 일부에서 복귀했던 이제 인천이 다시 이제 서울과 다시 한번 또 만나갖고 와, 이거는 진짜 인천이 오늘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이어가지 못했거든요. 근데 결국은 뭐냐? 뭐 솔직히 이동준 심판이 오늘 전반전에서는 거의 한 2분 만에 부상을 당하면서 결국 대기심으로 바뀌었고 결국은 이제 심판진들을 봤을 때는 오늘 주심이 좀 약간 좀 몸 상태가 거의 안 좋았긴 했어요.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뭐 심판진들을 봤을 때 뭐 전반전 2분 만에 이동준 심판에 부상당하면서 또 다른 심판이 또 왔는데 결국은 이렇게 경기가 예, 아슬아슬하게 이겼다. 예,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송민규 선수가 지난주부터 약간 좀 경기력이 좀 안 좋았긴 했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솔직히 심판진들도 물론 이게 뭐 송민석 심판이 오늘 경기력을 봤을 때 바베츠가 경고 한 장 있어갖고 좀 와 이거 불리했구나 생각했거든요. 근데 경고 한 장 있고 또 이제 클리말라가 경고를 한 장 좀 받았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좀 불안하다는 의미가 좀 있었고 서울에 또 불안감의 또 요소가 좀 생겼거든요. 한 차례 동안 이게 경고가 몇 장 줬냐면 일단 경고가 몇 장 줬냐면 일단 보시면은 서울이 지금 현재 경고가 5장이에요. 지금 일단은 보시면은 클리말라도 일단 경고 하나, 또 조용 선수가 경고 하나, 또 바베츠가 일단 경고 2장이었다가 거의 총 2장에선 한 4장이죠 이제. 그 다음에 경고 누적 퇴장. 그 결국에는 이게 변수가 좀 생겼긴 했었거든요. 그 다음에 또 경고 한 장은 웹서울 코치진한테도 한 장을 받았기 때문에 총 5장을 받았고요. 근데 일단 뭐 언제부터가 이게 뭐 서울 코칭 스태프하고 또 심판진들한테는 언쟁이 있었어요. 그 경기 시간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추가 시간 이제 6분 지나갔는데 하필 경기 시간 또 10분만 또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 언제 끝나냐 한 5분 정도 더 끝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했고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심판진들은 경기 시간을 아예 못 본 것 같아요. 예, 경기 시간 아예 못 봐갖고 이거 언제 끝나지 생각을 했는데 그냥 심판은 그대로 계속 경기를 진행시켜갖고 거의 한 추가 시간 100분, 101분 만에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났거든요.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?
양팀 서포터즈들도 좀 언쟁이 있었습니다. 이거는 뭐 인천이 오늘 동점골 갈 수 있는 시간이었고, 서울은 이번 시즌 뭐 첫 경기에서는 좀 제발 끝내라는 시간이 있었긴 했는데, 결국은 이렇게 심판이 뭐 휘슬 불고 나서 그냥 그대로 끝난 것 같습니다. 송민석 심판은 솔직히 말해서 약간 좀 뭐랄까요? 그냥 송민석 심판은 좀 약간 개노답 심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또 이동준 심판이 오늘 첫 개막전에서 하필 부상당한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했고,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인천의 공격적인 중심 자원에서 뭐 무고사라든지 제르소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, 게다가 인천 쪽을 봤을 때는 경기력을 항상 이렇게 나오잖아요. 이케르도 그렇고 무고사, 제르소, 박승호 선수가 오늘 공격적인 윙포워드에서도 많이 올라왔긴 했지만, 오우성 선수도 물론 공격적인 거세하게 또 이어졌긴 했거든요. 근데 오우성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아시겠지만 이게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, 또 제르소 같은 경우도 왼쪽에서 오른쪽 진영으로 올라오다가 아예 공격적으로 패턴을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. 근데 전방 압박 있는 선수들 중에는 박승호도 그렇고 무고사도 그렇고 이케르 선수나 뭐 제르소 선수 같은 경우도 공격적인 선수들이 좀 있었긴 했지만, 근데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서울의 최준이나 후안로스, 김진수 앞에서는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, 안데르손이나 뭐 클리말라 같은 경우도 후방에는 좀 더 많이 내려왔긴 했거든요. 근데 여기서는 더욱더 중요한 점, 얘네들이 어떻게 올라올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. 근데 맨 처음부터 뭐 송민규도 오늘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역습을 많이 했고, 또 측면 쪽에 공격적으로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한순간에는 뭐 괜찮았긴 했거든요. 그리고 조용욱도 마찬가지로 경기에서는 부담감을 좀 덜 줄이려면은 최소한 한 4, 일단 최소한 경기력을 좀 더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,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핵심 선수가 있는 선수 중에 안데르손, 클리말라, 얘네들이 공격적은 너무 자리에서 많이 올라왔긴 했어요. 전반전에 봤을 때 클리말라 같은 경우는 뭐 공격적인 빌드업 자체는 괜찮았다. 그리고 역습 형태는 오히려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, 게다가 안데르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어시스트는 괜찮았어요. 나쁘지 않았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데르손의 패스에 이어서 조용게 논스톱 발리 슈팅을 한 번 딱 때리고 나서 골키퍼까지는 제대로 아예 손, 손 쓸 수도 없겠죠. 왜냐? 조용게 득점을 이어진 다음에는 그냥 공격적으로는 어떻게 이어지냐. 뭐, 대충 알아서 끼워 맞춘 것도 굉장히 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, 오늘 조용도 열심히 했고, 또 안데르손도 그래도 너무 침착하게 패스를 잘했고, 또 송민규는 오히려 득점 머신에 따라서 열심히 했다. 네,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또 김기동 감독이 오늘 전략으로 봤을 때는 무전략은 없었고, 뭐 공격적인 패턴이나 뭐 수비적인 밸런스, 뭐 후방 압박 수비를 좀 더 내려왔으면은 그냥 압박 수비를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무튼 간에 오늘 경기를 봤을 때 이제 서울은 이제 주중에 다가오는 주중에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6강 경기가 이제 곧 치를 수 있겠지만, 이제 곧 서울이 이번 봄을 과연 이제 다가올 수 있을지, 서울의 봄이 과연 이제 효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일단 이제 2라운드 경기는 어쩔 수 없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좀 일정이 좀 변경될 수밖에 없는데, 만약에 울산과 서울과의 경기를 예정돼 있으면은 거의 한 다음 주 주말쯤이나 다다음 주 주말쯤에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
그리고 역할을 봤을 때는 뭐 안데르손도 후방에서도 잘했고 클리말라도 잘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베츠는 일단 두 경기는 못 나올 수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16강이 뭐 그래도 경고 누적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서울에 양쪽 지원에 있는 선수들 중에 손승범도 그렇고 송민규도 그렇고 뭐 후알루스 얘네들이 공격을 좀 더 잘하다가 또 수비에는 그래도 괜찮다고 뭐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왜냐하면 이게 손승범도 그래도 너무 잘 있긴 했는데 문제는 공격적인 측면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나머지 선수들을 봤을 때는 뭐 경기력을 봤을 때는 뭐 정승원도 많이 올라와줬긴 했었거든요. 근데 전 생각을 해보면 이승모도 일단 교체 투입하고 나서 그래도 좀 잘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후이즈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에 그때 성남과 인천과의 경기를 했을 때도 뭐 무고사와 후이즈와의 맞대결을 했을 때 결국에 인천이 승리를 했던 것으로 보였거든요.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후이즈가 물론 이제 무고사하고 2025 시즌 때는 그때 한 번 대결했던 적이 있었지만 연달아 인천한테 이겼고요. 그리고 성남한테는 좀 뼈아픈 패배로 이어지면서 좀 이제 다음 경기 어떻게 이어질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만약 서울과 인천과의 경기를 했을 때도 후이즈와 무고사의 경기를 다시 한번 또 재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가능성은 뭐 물론 잘했다고 봅니다. 근데 아직은 좀 익숙한 부분은 없긴 해서 일단 과연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은 나중에 뭐 다음 인천과 서울과 인천 경기를 또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기 전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자 그리고 일단은 이제 김기동 감독도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기동 감독은 일단 오늘 첫 개막 승리 그리고 지난 시즌에서는 좀 안 좋았던 경기였긴 했지만 게다가 6위까지 이어졌잖아요. 지난 시즌 6위로 이어지면서 서울은 그래도 올 시즌 동안에는 그나마 좀 차원이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일단은 프리시즌뿐만 아니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일정 그것 때문에 좀 약간 꼬이긴 했고 또 구정컵 일정 때문에도 좀 힘들었긴 했었지만 근데 그래도 오늘 인천전에서는 그렇게 기분 좋게 이어졌긴 했었고 결국은 서울은 뭐 반면에 우리가 좀 잘했다고 봐야 될지 안 좋았다고 봐야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일단 오늘 첫 경기에서는 승리한 것 때문에 오늘 평점을 매길 수가 없고요. 그래도 아마 제 생각을 봤을 때는 김기동 감독이 이번 연승을 좀 할 수 있을지 연패 끊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3년차 감독에서는 그 도전을 과연 받아줄 수 있을지는 한번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주중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6강은 과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8강에 갔냐 못 갔냐가 그거에 따라서도 그 일단은 저도 생각을 해보면요 8강을 갈 수 있다고 봅니다. 전 자체로 보면은 뭐 8강 갈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생각보다 뭐 할 수 있겠지 그 생각하면은 오히려 알기 쉽게 또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주중에 이어지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일정은 어쨌든 주중 경기가 저녁 7시 경기가 예정돼 있으니까 많은 기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오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이제 주중에 이어지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앱서울 오늘 첫 경기 승리 축하드립니다.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